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먼저 할애해 주시고 양보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무안 구민 여러분, 전남 1번지 무안 출신 나강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번기 인건비는 2배, 3배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농산물의 소비 감소로 일부 품목은 생산비 이하까지 떨어져 수확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우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말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가 지난 50년간 11.4포인트에서 1073.3포인트로 100배나 높아졌고, 농가 비율은 44.5%에서 4.8%로 10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 농가의 14.3%인 14만 4천여 가구가 바로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그중 30세 이하 농가는 107가구로 0.1%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전남 농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입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해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녹록치 못한 현실입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농가들 스스로 대응해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른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모니터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전국 생산량 비교 통계청 자료입니다. 전국은 즉 쌀을 뜻함이겠죠. 예. 자, 표를 보시면 전국 평균 생산량 10아르당 483kg입니다. 자, 전남의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 441kg, 전국 최하위 수준이죠. 전국 최하위인 제주도 극히 면적이 미미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 전남의 면적당 쌀 생산량은 전국 최하위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전국에 이어서 볏짚 생산량 비교표입니다. 우리 볏짚도 쌀에 이어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아울러 그 대책에도 같이 함께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쌀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집중호우 그리고 장마가 길었었습니다. 태풍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도복과 흑백수 피해도 컸었고 따라서 병해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한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또 이모작 그리고 간척지 재배를 많이 합니다. 약 면적으로 보면은 10만 헥타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5에서 10% 정도의 감량이 보통 일어난다고 이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산량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신동진이라든지 세일미 이런 품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제 새청무도 했지만 작년에 새청무를 29% 했는데 금년에는 새청무별을 44%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밥맛도 좋고 많은 수량이 많은
그리고 도복에도 강한 세척무별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하고 있지만 그 적기 병해충 방제라든지 규산질 비료 투입, 그리고 저희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간척지 재배에 대해서는 그 재배 기술 좀 정립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량을 증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량 감소의 복합적인 원인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태풍 장마 같은 풍수에는 저희가 예방할 수는 없어도 그로 인한 병충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방제 대책 등을 강화해서 좀 차분히 지원해 나간다면 일정 부분 우리 이런 생산량 감소에 좀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병해충 방제 대책은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관련 법에 따라서 그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 기술 개발 및 방제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더 자세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날로 높아져가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는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산비 절감이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약 27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벼 자동화 육묘장이나 녹화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해서 지금은 광역 방제기나 드론 또는 이런 무인 헬기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다용도의 작업장이라든지 농업용 전기 운반차,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차량용 덤프 운반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응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셔가지고요,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우리 전남도의 일정 면적당 생산 비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생산 목표를 이 시바르당 500kg으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 최하위인 생산량을 어떻게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 전남도의 작황 수준은 어떻습니까? 올 작황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9월 1일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다. 그래서 평년 수준 사실 작년에 이제 441kg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평년 수준인 500kg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평년 수준은 될 거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변수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다면 평년 수준은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수확을 시작한 농가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농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풍이라든가 잦은 강우 등 여러 영향도 끼칠 수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비 잘 하셔가지고 올해 목표량을 꼭 달성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자료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2020년도 그 농업기술원에서 발행한 농촌 지도사업 보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병해충 피해 면적이 74,383헥타르로 전년보다 62%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년보다 62% 증가하였다. 이런 병해충 증가가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병해충 증가에 따르는 위험에 대응하고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해충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예산 규모 그리고 지원 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병해충 관련해서는 연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또 7월 달에 집중 호우에 따른 그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29억 4천만 원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2019년 전남 농산물의 총 생산액이 6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올해 책정된 방제 사업비가 12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124억 중에 전남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중에 도비는 좀 한 10억이 좀 무정하는 8억 8천 정도 지원이 8억 됐습니다. 8천 정도죠. 예, 예. 그럼 전남도 총 농산물의 생산액은 6조 8천억에 비하면 아주 극히 미미한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는 국비 요청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를 활용해서 작년도에도 10억 이상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집중 방제를 했고 금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9억 4천만 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여 주신 방제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긴급 방제 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거의 예. 주를 이루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원장님 보시기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내야 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예산 부채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농가 일손도 덜해야 되고요. 생산비도 절감해야 되고 또 병해충은 방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자, 2017년 전남 농업기술원 식량잘분율연구소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짜리 1에 간주 처리 기술 개발로 병해충 한방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예. 확신을 갖는 단어죠. 부제는 벼농사 병해충 종합방제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자랑이 되어 있죠. 예, 그만큼 확신하고 자신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효과가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낸 보도 자료입니다. 예. 예. 자, 2015년부터 2년간의 연구 끝에 육모적인 모판에 단 한 번의 관주 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강진, 나주, 장흥군 등 200헥타르 논에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생종은 관주 처리 방제 1회로, 중만생종은 추가 방제가 필요할 수가 있다고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올해 역시 우리 농업기술원의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사업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기술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 모판 관주 방제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모판 관주 방제 기술의 현재까지 추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보급은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년도에 한 1,400타 정도 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000헥타 이상이 지금 보급이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셨는데요.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하셨는가요? 기존에 주로 모판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입제를 주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입제는 방제 효과가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가는데 지금 관주로 해서 새로운 이 기술은 100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소생종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 무수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모판에서 관주로 했을 경우에 추가 방제 없이 이러한 경우는 날씨가 좋은 상태고 금년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온다든 이럴 경우는 추가 방제가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농가들에서 기피를 하는 게 보급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를 저희 파악을 해보니까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관행적으로 입대를 했을 경우에는 헥타르당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술은 약 3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이제 추가 방제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농가한테 방제비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절감 효과가 한 13% 정도가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고흥군이 폐멀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흥 일부 지역의 사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관주 처리를 한 논과 하지 않은 논이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관주 처리한 논은 녹색빛을 띠면서 싱싱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은 폐멀구로 피해를 입어서 이미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자료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한 고흥군에서는 올해부터 stat내 쌀 재배 농가에게 모판 관주 처리 비용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을 만큼 고흥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큰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무안군에서도 이 관주 처리 기술 보급을 위해서 전년 대비 약 784% 증액하여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약 10헥타가 조금 못되게 우리 관주 처리 기술이 보급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아울러서 그 보급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년 농사를 놓고 봤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비용 농약세 부분에 대해서는 13% 정도 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 비용을 놓고 따지면 분명히 절감 효과가 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제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걸 인정하시죠? 예, 예. 예, 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셨잖아요. 예, 예. 예,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농민들의 일손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발하신 신기술을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서 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기피를 하는 내용은 없는가요?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라서 약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2개 종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입재된 한 30종이 넘거든요. 그래야 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 농가들 자율에 맡겨서 선택을 하게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무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이 새로운 기술이 전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 뭐 추가 방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 목판 한다고 해서 뭐 한방 좀 전에 이제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1회로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추가 방제로 1회 내지 2회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해에 따라서 이제 기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가을 장마가 길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방제가 필요합니다. 자, 관행적으로 이 모판 관주 처리를 하지 않은 논에서 1년에 몇 번의 방제 작업을 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통 2회 내지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회, 3회, 많게는 4회에서 5회까지도 방제 작업을 하죠. 예, 예. 근데 관주 처리를 하면 1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표농업인의 직접 노동 시간 중에 방제 시간을 비교해 놓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묘상 작업부터 수확 건조까지 직접 노동 시간은 전국 평균에 가까운데 전남의 방제 시간은 전국 평균의 156%, 전국 1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방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남이 전국에서 병해충에 가장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쌀 농민은 방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모판 관주 방제 시에 아까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농업기술원에는 현재 있습니까? 예.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이 기술 전남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앞에서 우리 농림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상제에 가장 취약한 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량도 좀 적게 나온 편이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추가 방제가 타 지역에 있어서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집중호우도 있었고 금년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이 추가 방제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모판 관주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업기술원의 보고서입니까? 이 따르면 시간은 약 95% 절감이 되고요. 방제 시간이요. 방제 예. 시간은 95%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약 13%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노동력도 절감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모판 관주 방지 기술을 개발하신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큰 성과라고 제가 감히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발자 역시 우리 전남의 우장춘 박사에 버금갈 정도로 저는 큰 성과를 내셨다라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뿌듯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이런 좋은 기술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급 확대를 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금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연실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모판에서 할 수 이런 기술들이 확대될 수 있게끔 현장 연계를 더 좀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자료들 리오레이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전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령화된 농촌 현실, 병해충 예방에 애를 먹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모판 관주 방제 기술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병해충 방제 대책을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그 생산량을 높이고 농가의 일손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내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 병해충 방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짧은 그 답변이 우리 농민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소멸위기의 농촌입니다. 지금의 대다수의 농민분들은 청년이 떠난 빈자리가 크고 버거웠지만 여지껏 견뎌냈습니다. 태풍으로,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쳤어도 굳은 의지로 버텨내셨던 강인한 분들이 지금까지도 전남의 대들보 마냥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큰 도움이 됐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돈을 주는 공장으로, 도시로 떠나버린 것이 지금 우리 전남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개선책,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은퇴도 없이 우리 농촌을, 우리 농업을 지탱해 오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전남도가 관주방제 기술 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전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교육 관련 시설의 수도관 세척 사진입니다. 수도관 내부를 세척했더니 관 내부의 이불질과 묵은 때가 저렇게 벗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그 수질감사 적합도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인데 이 관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마침 또 정부가 상수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수도법을 일부 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9년 인천의 붉은 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수돗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의 유초중고 70곳이 자체 급식이 중단이 되어서 말 그대로 급식 민원이 빗발친 바가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이런 일들이 우리 전남에서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개정된 수도법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교육감님, 이번 개정된 수도법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서 그 일선 학교들의 관리 사항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관련 법규와 대상,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도법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에서는 이 옥내 급수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2년 주기로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5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옥내 급수관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색도라든지 탁도라든지 수소 이온 농도라든지 또는 납, 철, 구리, 아연과 같은 중금속 검출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2년마다 수질 검사 불합격 시 관세척, 이게 가장 핵심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 또 맹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00평 이상 되는 큰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시설 중에 1,500평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몇 개나 된지 지금 파악 가능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1,500평이 되지 못한 작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화돼 있다라고 표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후된 우리 작은 학교들은 이번 개정된 수도법의 기준에 소외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신축이 되어서 현대식 건물 외형을 갖춘 그런 건물들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기준에 항상 이게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작고 노후된 학교는 우리 법망에 벗어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 방금 개정된 수도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2019년, 20년 해가지고 약 400개 학교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남에 분교 포함해서 이제 877개 학교가 있는데, 결국 나머지 약 400여 개가 넘는 학교는 작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질 검사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그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5,000제곱미터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과 영상으로 보신 저 학교들도 수질 검사에 전부 다 적합한 학교였습니다. 수질 검사의 통과 기준을 전부 다 부합한 그런 학교에서도 저렇게 묵은 때와 이물질들이 많이 나왔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울러 인천시의 사례와 함께 감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불금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시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정 밖 공간에서 그 수돗물에 대한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난달 10일 인천시교육청,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우리 자녀 건강한 수돗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920곳 그리고 어린이집 1931곳 등 모두 2851곳에 대해서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무조건 실시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배관 세척을 하겠다는 그런 강화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 및 전남도도 법의 규정 한 만큼에 법에서 규정 한 만큼만 대응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존 기준에서 소외된 그런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하여 좀 더 강화된 검사와 예방적 배관 세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에 좀 신뢰를 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의원님의 지적은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 미달한 학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기에 그 관련 기준의 최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학교 맑은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만큼 어느새 코로나는 우리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와 미래를 대비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의 전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질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